안녕하세요. 우리 성형외과의 훈쌤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실리프팅은 말 그대로 실을 이용해서 안면거상용 실을 이용해서 처진 조직을 리프팅을 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이 리프팅 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안면에 일부 볼륨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처진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볼륨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어떤 볼륨의 재배치 개념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실리프팅이 초창기에는 안면의 그 근막들, 굉장히 좀 단단한 조직에다가 이제 끌어당긴 실을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고정을 해주는 이제 앵커링 타입이라는 이제 그런 시술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술을 하다 보면 절개창도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또 수술 후에 불편함도 커지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이 안면 거상용 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에 이제 걸 수 있는 포그라고 하는데, 그런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단단한 조직 고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술법들이 최근에는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이제 플로팅 타입이라고 실을 띄워 놓는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도 플로팅 타입의 시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프팅을 시행을 할 때에는 이제 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환자가 어떤 부분이 고민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개선을 원하는지, 또 수술하는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도 어떤 실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리프팅을 시켜줄지가 다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환자분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제 어떤 개선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부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실을 쓸지, 또 어디에서 넣을지, 자입점이라고 해서 이제 실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는데 어디서 자입점을 잡아놓고 넣어서 어디까지 도달을 시켜서 끌어당길지, 어느 방향으로 끌어당길지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이 실리프팅 수술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상담을 할 때에는 이제 환자분이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좀 손으로 해드립니다. 이쪽 방향으로 당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당겨질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실을 몇 개를 써서 어떻게 당길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수술이 실 리프팅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리프팅을 하는 부위는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굉장히 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제 당길 수 있는 부위는 정말 많은데, 제가 주로 이제 병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위는 이제 가장 많이 고민인 부분들이 보통 이제 팔자주름 부위, 이 부분이 처진 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앞볼 부위가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주름의 개선과 앞볼이 처진 거를 개선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환자분이 고민이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이 이제 요 볼, 더 아래쪽 볼 쪽이죠. 이 심술보 부위, 여기가 처지는 게 또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이걸 좀 당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많은 게 아래턱 라인 개선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처지만 이쪽도 좀 처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에 더해서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처지면은 이 옆 광대, 광골근이라고 해서 이제 광대 아치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부위가 이제 볼륨이 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처진 볼륨, 아까 말씀드린 이 처진 조직을 이용해서 재배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끌어당겨서 채워주는 식으로 이 심술보 부위랑 아래턱 라인 개선을 할 때는 좀 그걸 고려를 해서 자입점이랑 이제 도달시키는 부위랑 당기는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앞볼 부위랑 팔자주름 개선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동양인들은 광대가 커지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데 광대가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자입점과 도달하는 포인트를 정해놓고 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겼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효과는 당연히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건데, 특히 앞광대 부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렇게 밑에가 제일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이제 좀 윗볼 쪽이 제일 이제 나오는데, 그 교과서적으로는 오지 라인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을 만들어주면 좀 동안으로 보인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전반적인 윤곽 라인의 개선을 좀 고려를 하면서 리프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일단 장점은 이제 규모가 큰 좀 수술들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사실 회복 기간이 따로 크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흉터가 남지 않고 크게 붓지도 않고 멍이 들거나 뭐 그런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어떤 일상생활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어쨌든 실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리프팅을 하고 나서 단단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씹는 행위를 많이 하시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자극이 돼서 좀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안쪽에서는 좀 그런 행위는 삼가는 게 좋고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뭐 입을 크게 벌린다거나 크게 웃는다거나 이런 것도 조심을 하시는 게 이제 같은 원리로 마찬가지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리프팅 하고
하고 나면 이제 붓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약간의 붓기가 생길 수 있는데 한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에도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편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저희 병원에 실리프팅 하고 싶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하면서 최대한 예쁘게 잘 수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